다들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온갖 의혹,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좌파들은 노무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이는 한국 정치계를 크게 바꾸는 커다란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성역화되면서 사실상 좌파들에게는 신처럼 여겨지고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검사는 회고록을 발표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라며 거센 후폭풍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 그는 권양숙 여사가 피아제 시계 무려 시가 2억 원이 넘는 시계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으며, 둘째, 권양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 같은 해에 9월에 추가로 40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총 14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대략 현재 18억 원입니다. 시계까지 합하면 거의 20억 원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는 권양숙과 노무현이 공모했고 미국에 사는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것이라고 봤으며, 아들은 무려 500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돈인 거죠. 당시 검찰은 이런 혐의로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낼 충분한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갑작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인규 검사의 주장대로면 노무현은 뇌물죄가 있고 증거까지 있는데 죽음으로써 이를 수사 못하게 회피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의 행보는 의아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문재인은 노무현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지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인으로 그 흔한 의견서 한 장 내지 않았고 수사 담당자들과 의견 조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노무현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문재인은 노무현의 곁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인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문재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지인 노무현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했고 지지자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생을 마감하자 돌변했다며 검찰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노무현 정신을 갑자기 입에 올리면서 앞다투며 상주 코스프레를 시작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인규는 문재인은 노무현의 주검 위에 거짓의 재단을 만들어 대통령이 되었으며, 노무현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저지른 비리 실체를 은폐하고 검찰을 악마화했다고 했습니다. 노무현의 뇌물 혐의는 증거가 있었고 인정된다고 주장되며, 수사 기록도 읽어본 적이 없는 문재인은 무슨 근거로 검찰이 아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규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은 노무현 사건의 수사 기록도 안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검찰이 무조건 잘못했다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 좌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들에게 엄청난 버팀목이고 중심입니다. 결코 그냥 넘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인규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이다. 수사 기밀을 발표하는 것은 수사 책임자의 공적 책임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까지 저버린 거다. 또 수사 기록은 검찰이 밀실에서 조사한 조서일 뿐이라며 여전히 검찰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치 공작이라 이겁니다. 또한 논두렁 시계 2억 원 상당의 시계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계의 존재를 폐기했다라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데요.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권양숙 여사가 타향살이를 하는 자녀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렸다는 겁니다. 일단 아들의 미국살이를 위해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길래 남들은 그냥 사는데 100만 달러나 필요합니까? 심지어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본인 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걸 왜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본인 아들 돈이 없으면 본인이 도와야지 비서관한테 어떻게 내 아들이 돈이 없는데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봅니까? 해명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돈 없는 거를 왜 비서관한테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비서관한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일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비서관이 구속되자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이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이걸 완전히 인정한 거죠. 특히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이다. 친구가 저를 위해 돈을 갖다 바쳤다. 이것도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좌파들은 전혀 사과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인정하면서 사죄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검사 왕국이 되자 부정한 정치 검사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라는데 이인규가 회고록을 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좌파들은 끝까지 이인규가 사자 명예훼손이라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인규는 명예훼손 혐의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에서조차 이인규가 무혐의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인규는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인규는 더 강력하게 당시 있었던 과거를 이야기했는데요. 권양숙이 박 회장에게 받은 그 어마어마한 돈, 아까 말씀드린 그 돈이 아들의 집 사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주택 구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등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면서 사실상 절벽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다며 하소연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렸으며 당시 노무현의 편을 들면 모두 나락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민주당 사람들은 다 노무현을 저버렸고 노무현은 곁에 있는 친구 아무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였던 문재인마저, 변호인으로 있던 문재인마저 곁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인규는 노무현을 소환 조사하자고 하면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사 직전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말이죠. 이인규에게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인규는 아주 당황했다고 전합니다.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라며 결국 돈을 줬다던 박 회장을 불러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이 자리에서 서로 충격적인 말을 주고받습니다. 박 회장이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고 했다며 이인규는 주장했답니다. 당시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어 이 말들이 전부 영구 보존되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의아할 것이 있을 겁니다. 과거 김문수가 말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땡전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신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가족 때문에 돈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다. 심지어 김문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도 없기 때문에 물려줄 돈도 없고 저렇게 사고를 칠 권양숙 여사 같은 그런 사람도 없고 전혀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뭡니까? 아무리 탈탈 털어도 박근혜 대통령은 돈 1원도 받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신격화되어 모두가 떠받들며 좋아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리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단 말입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좌파들의 농간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